줄어드는 세금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요약하면 깎을 수 있는 건 다 깎습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내는 소득세가 줍니다. 연봉 7,800만 원인 사람은 1년에 많게는 83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법인세와 종부세, 증권거래세도 낮춥니다. 물가 부담을 줄이고 민간 투자를 끌어내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대기업이 더 혜택을 볼 거란 비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 소식 전다빈 기자입니다. 오늘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15년 만에 바뀌는 소득세였습니다. 수천만 직장인들의 월급 봉투가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해서 우리 이 중산 서민층들의 세액 부담을 조금 줄여 드림으로써 그분들께서 이런 생활 생계비에 관한 여력을 조금 더 확보하고 해드리는 것이. 소득세는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표준에 따라 다르게 매기는데 이 기준을 조정하는 겁니다. 6%와 15% 세율이 적용되던 최하위 구간의 과세 표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연봉이 7,800만 원인 직장인은 현재 소득세 530만 원을 내지만 내년엔 476만 원으로 54만 원 덜 내게 되는 겁니다. 최근 물가 부담에 지갑이 얇아진 직장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받는 돈이 적어진 것 같았던 느낌은 있었어요. 사회 초년생들한테 부담이 더 적어질 것 같아요. 다만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것이라 이번 가표 구간 조정이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는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 정부는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넘는 직장인에 대해선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른 대책들도 내놨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밥값, 다시 말해 식대의 경우 지금은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세금을 안 매기는데 내년부턴 20만 원까지 안 매깁니다. 총 급여가 7,800만 원이라면 식대 비과세로만 연간 29만 원의 소득세를 덜 냅니다. 소득세 개편으로 깎이는 54만 원과 합치면 연간 총 83만 원의 소득세를 덜 내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부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영화 관람료에도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고 12%에서 최고 1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확 줄입니다. 그런데 집이 한 채인 사람보다 여러 채인 사람의 세금이 더 많이 깎입니다. 다시 말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간다는 얘기죠.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주택 수에 따라 매기던 세금을 주택 가격 기준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집이 한 채면 최고 3%, 여러 채면 최고 6%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든 5채 갖고 있든 최고 2.7%의 세율만 매깁니다. 결과적으로는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로 되고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하면 1주택자는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든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2020년보다도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집을 갖고 있을 경우 1주택자는 484만 원, 2주택자는 1,374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과도하게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법인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제 운용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세부담 양극화가 심화되고.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커지면 투기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당장은 금리가 높아 집을 많이 사들일 가능성은 낮지만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서 급히 하려는 매물은 줄어들겠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종부세가 낮아지면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가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도 3%포인트 내린 22%로 증권거래세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릴 방침입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네, 세금을 덜 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문제는 그 혜택이 어디에 더 쏠리느냐에 있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낮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은 소득세, 법인세, 또 종부세까지 주요 조세를 모두 낮추는 전방위 감세로 요약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또 고환율까지 막막한 경제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일자리와 투자, 또 소비가 늘고 가라앉은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우리 경제의 성장 또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이런 데 상당히 선순환 구조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서민층이나 중소기업보다는 자산가나 대기업이 혜택을 더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법인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인세율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최고 25%로 올랐다가 이번에 최고 22%로 원상 회복했습니다. 네. 이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 추세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많이 걷고 있다. 이게 바로 정부 여당의 논리인데요. 하지만 대기업의 혜택이 집중될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중소기업 가운데는 이익이 많지 않아서 지금도 법인세 안 내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이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걸로 기대하지만 야당은 그럴 보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 깎아준 세금이 또 투자나 고용, 또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면 경제 전반의 이득일 텐데요. 지금처럼 긴축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란 겁니다. 여기에 다주택자가 종부세 개편 혜택을 1주택자보다 많이 보는 것도 부자 감세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다 깎아주면 나라 국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 개편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추산했습니다. 총 13조 1천억 원입니다. 2008년 세법 개정 이후에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시행 첫 해인 내년보다 내후년의 감소 효과가 더 크고요. 또 전체 줄어드는 세수 가운데 특히 법인세 감소분이 컸습니다. 다만 해마다 거치는 세금이 5, 6%씩 늘어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 세수 감소는 감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야당이 이걸 다 받아줄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우선 입법 예고를 거쳐서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데요. 이 세제 개편안은 모두 세법 개정 사항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이 재벌과 초특급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서 국회 논의 사항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금을 깎는 거 나쁘지 않죠. 다만 어느 쪽으로 쏠리는 게 있느냐, 이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세누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